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내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바뀝니다.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이제 지금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국민의힘 선거인단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첫날 투표율이 37.51%였습니다. 지금부터 1년 전인 작년 7월에 한동훈 대표 체제가 들어섰을 때 그때도 선거인단 투표가 있었는데 그때는 첫날 투표율이 29.98%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려 첫날 투표율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7.53%포인트가 높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내일 과반 득표자가 안 나오면 그러면 결선 투표에 또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당 대표 후보자는 4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른바 찬탄파, 반탄파 이렇게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일각에서는 찬탄, 반탄이라는 말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이 씌워놓은 내란 프레임 속에서 파생된 단어 아니냐.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 지금까지 싸워왔던 거고 그거에 근거해서 결판이 날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전당대회를 그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네. 그러니까 후보 그때 5명이었잖아요. 네. 5명이 다 둘러 앉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딱 문제는 2개입니다. 하나는 계엄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 네. 또 2번째 계엄이 그렇다면 내란이냐 아니냐. 이 2가지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2가지 문제를 토론해서 자체에서 결론을 딱 내야죠. 그리고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탄핵에 관한 국회의결이 2차에 예. 있었을 때 그 2차 투표에 참여를 했었던 것이 옳으냐 안 하는 것이 예. 옳으냐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그 자연스럽게 그 문제 나오는 거예요. 네. 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 그 문제를 토론하다 하면 보면 그 결론도 간이 이어지죠.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지금 찬탄판이 반탄판이 온갖 소리가 나오고 뭐 조경태의 이번 네.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하면 아니 탄핵에 반대를 하면 네. 그 쉽게 말하면 이 당이 있어서 안 된다 나가라 그리고 거구다 이거예요. 네. 지난번에 그 이 박은주 그 에디터의 표현을 빌리자면 적의 언어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적의 언어 민주당의 언어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 내란범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안철수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철수, 조경태 두 사람은 예. 또 실제적으로는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큰 카테고리를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걸 처음부터 계엄이 정당하냐 아니냐 나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엄은 너무 허술했고 엉터리다. 예. 정당하지 못했다. 헌법요건에 맞지는 않다. 하지만 계엄을 헌법요건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걸 내란으로 모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난 이런 주장을 하고 내 같은 주장을 한 사람이 나는 다수라고 봐요. 네. 오히려 우리 사회에 내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생각일 것이다. 난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찬탄 반탄파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탄핵에 반대하는 반탄파도 일부에서는 계엄이 아주 옳고 계몽령이다 이런 주장을 아직도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분들의 말을 가령 전한기 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거기에 동조를 하겠냐는 문제예요. 오히려 거기에 집착을 하다가 광범위한 우리 보수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느냐. 네. 그래서 계엄이 정당하냐 아니냐 하는 문제도 난 토론이 좀 더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결론이 나와야만 네. 그다음에 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토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나는 이 계엄이 내란이라고 보면 네. 왜 당을 같이 하느냐고 는 생각을 합니다. 난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네. 내가 법률하는 사람 입장에서 특히 헌법을 나는 대학원에서 전공을 했는데 네. 헌법을 전공한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거는. 어떻게 대통령이 설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해서 그걸 해제 요구를 결의하니까 예, 선고하겠습니다 해서 해제를 했는데
그리고 실제 뭐 오고 간 내막이 병력을 한번 동원해봐 뭐 이런 말이 설령 한두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실제 동원된 병력이 없고 사상자가 없고 아무리 결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아니 말로 장갑차 한 대 나오지 않았는데 이걸 내란으로 몰아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 그래서 뭐 그 당시에도 얘기가 나왔고 중앙대 이인호 교수가 또 그런 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미국의 경우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미국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을 예. 내린 바 있는데 대통령이 사적 활동이 아니라 법률적 근거가 있는 공적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비상대권이 행사가 됐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절대적인 면책 예. 특권을 갖는다. 그게 미국 대법원의 판단이었어요. 예, 그걸 우리 선배 변호사들이 예. 저에게 아마 1월 하순경이었을 거예요. 내가 운전을 하는데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미국에서 들어왔다. 미국에서 당신 유튜브를 봤는데 네. 내가 이 자료를 갖고 왔는데 나름대로 번역을 했으니까 네. 뭐 원문과 번역을 보내줄 테니까 좀 봐라. 네. 그래서 보내주셨어요. 네. 뭐 그분도 미국 변호사인데 네. 또 우리나라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그래요. 이 트럼프가 당사자예요. 네. 트럼프가 당사자고 이제 연방에 올라가서 연방 대법원에서 대통령의 권력 행사는 그거는 처벌할 수가 없다. 네. 이 요지가 그거예요. 요지가. 그래서 거기에 대입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령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하니까 그게 순응해서 해제를 했고 하면 그게 무슨 죄냐? 그걸 탄핵 소추를 해서 그때 8명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파면을 시켜버리고 그 헌법을 존중하지 않았다 해서 파면할 수 있다고 봅시다. 하지만 적어도 내란죄로 볼 수는 없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어떤 합의점도 갖고 있지 예. 못하잖아요. 합의점을 갖고 없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탄핵에 반대하는 반탄파도 예. 반탄파 물론 후보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만 거기에 일각의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아니 비상계엄 정당하다. 계몽령 아니냐.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윤의견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윤의견을 얘기하고 계몽령을 얘기를 하는 순간에 과연 우리 보수 정당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열릴 것이냐. 나는 없다고 봐요. 그래 그리고 지금 당이 말이죠. 이런 정체성 문제로 이 정도로 흔들려버리고 깨져 있다면 네. 그럼 내가 이 방송에서도 한 2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당의 의원들이요 강령과 정강정책 제도를 읽지 않습니다. 그 안에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도 있고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있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네. 헌법 119조 2항에 네. 경제민주화라는 게 있는데 거기 번연이 있어요. 경제민주화라는 게. 김종균이가 넣은 거예요. 그게 비례위원장으로 와가지고 그런데도 지금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느 누구도 그거 다시 바꿔야 됩니다. 얘기 안 합니다.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저 같은 사람이 밖에서 퉁퉁 달아가지고 떠들어대도 아 저거는 뭐 어린이 하는 소리고 예. 내가 뭐 거기 끼어들이 네. 현역 의원들이 어느 누구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저만 나면 아 그렇죠. 그거 바꿔야죠. 그런 소리는 또 해요. 내 앞에서는. 자, 전 변호사님 내일 전당대회에서 반탄파가 당권을 갖게 됩니까? 딱 경우는 세 개겠죠. 하나는 예. 내일 결정돼 버리는 것. 예. 그럼 김문수가 50% 이상 받으면 네. 내일 결정되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여론조사로서는 맨 앞장에 서 있는 건 맞죠? 그리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지금 당심에서는 40%좀 중반 정도 되는 걸 얻지만은 네. 다 합치면 예. 50%가 넘을 가능성이 많아요. 워낙 찬탄파 두 분은 네. 이게 워낙 비율이 낮거든요. 뭐 단일화에 관한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결국은 그게 무산이 됐어요. 단일화 돼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아, 단일화 그리고 돼봤자 소용없다. 그리고 예. 이제 결선에 가면 네. 그 김문수와 장동혁이 붙는데 아. 나머지 가령 이 찬탄파들이 장동혁에게 예. 가령 한동훈 파가 음. 그래도 과거의 장동혁과의 인연을 중요하게 해서 네. 가람을 해준다 하더라도 네. 아마 김문수를 결선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충 김문수 후보로 간다고 보는데 또 하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령 대통령 선거에서 지고 나면 그 아슬아슬하게 졌던 네. 패자가 그 다음에 다시 중토 권례라고 합니까? 네, 권토중래. 우리가 그 패러디를 해서 예. 죄송합니다. 제가 패러디한 줄도 모르고 또. 그 중토 권례를 중토 원리를 해서 이럴 때 와 웃어주는 제가 겁니다. 회복했습니다. 예. 예. 중토 권례를 해서 예. 또 다음 주자로 올라선단 말이에요. 강력한 주자로. 그래야 권력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네.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과연 김문수가 할 수 있을까? 그러기에는 당의 정체성이 너무 흔들려 있다. 너무 깨져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민주당의 대표로 그때 우뚝 서고 네. 그리고 당을 문자 그대로 친명 1인 정당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네. 친명 횡재, 비명 횡사 이런 말이 다음 공천에서 나오고 아무도 한글을 못 했습니다. 그래놓고도 총선을 크게 이 이겼으니. 동작 의뢰 불쌍한 이수진 의원 같은 사람이 한이 맺혀서 떠났어요. 그럴 정도로 예. 딱 눈 밖에 나면 얄짤없이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딱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쪽에서 과연 그렇게 하려면 정체성이 또 확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일 전당대회가 끝나고 아무튼 결선 투표까지 가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든 나는 이게 지나가면은 국민의힘은 이른바 내란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국민의힘이 깨진다고 봐요. 결국은. 예. 그래서 내가 지금 거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정당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정체성부터 바로 좀 세우자. 우리 보수의 정체성을 네. 한 50개 정도로 주요 정책을 딱 정리를 해서 네. 신문에 가령 돌출 광고 이런 걸 통해서라도 하나씩 매일 하나씩 내놓자.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된다. 우리 보수가 뭘 추구하는 것인지 문제가 그대로 권토중례해야 된다. 쟁하고 애뜰 날